안녕하세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인데 사연이 재미있어서 계속 듣다가 제 인생 이야기도 정말 여기 있는 사연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저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이죠. 아내는 저에게 항상 사랑해 자기야. 나는 자기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당신이 채워준 것 같고 그래서 나 더 이상 앞날이 두렵지가 않아. 라는 말들로 저에게 힘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든 가정사를 보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이 무진장 잘 살았어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고 IT 사업을 하시느라 해외도 많이 가시고 나름 그 당시에 선두주자 기업으로 돈을 쓸어 모았죠. 하지만 IMF가 터지고 수출이 막히면서 받아야 할 대금들을 못 받고 아버지는 완전히 나락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 안에 들어간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를 보고 아빠, 왜 벌써 떠난 거야? 아빠,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거짓말이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외쳐보았지만 세상은 싸늘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황망하게 저와 엄마의 곁을 떠났고 엄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엄마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IMF라서 경력 단절 여성이 일할 곳은 더더욱 없고 밥은 먹어야 하고 아이는 배고프다고 하니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손에 굳은 살이 많아? 일하느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일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면 우리 현빈이가 그렇게 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뻐.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살면 우리 현빈이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워진단다. 엄마는 그런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그냥 현빈이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해서 살면 엄마는 그걸로 된 거야. 엄마가 지금은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현빈이도 기죽지 말고 엄마 생각해서 힘내길 바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사실 돈 때문에 저희는 반지 하방에서 고시원같이 작은 단칸방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엄마는 사는 게 너무도 힘드니까 엄마의 쌍둥이 동생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 당시 이모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명의를 이용당해서 이모 앞으로 갑자기 빚이 수억이 생긴 상태였어요.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꼭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미칠 지경이야, 언니. 나 지금 외국으로 빨리 출국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한국에서 구속되어서 나 깜빵 갈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 남편이 내 명의로 이곳저곳에서 돈 빌리고 사업을 많이 벌여놨더라고. 진짜 미치겠네 정말로. 언니 미안해. 꼭 내가 언니 도와줄게. 그리고 현빈아, 엄마 잘 지켜줘라. 한국에서 엄마 잘 지키고 있으면 이모가 다 잘 기억해서 현빈이한테 보답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한 뒤 엄마의 하나뿐인 가족인 이모마저도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소위 도망을 간 거죠.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똘똘 뭉쳐서 하루하루 살아냈고 제가 대학을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정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엄마도 청소 일을 하다가 조금은 몸이 편한 김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저는 남들이 모르는 가난에 대한 결핍,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의 이런 상처를 다 알고서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고, 아내에게 저는 정말 감사했지요. 아내는 참 착했어요. 항상 저희 엄마에게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어주고 엄마를 챙겨줬으니까요. 자기야, 엄마한테 나보다 자기가 더 잘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째. 정말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네. 당신을 만난 게 꿈만 같아. 아니야. 나도 오히려 어머님이 잘해주니까 똑같이 해드리려고 한 것뿐이야. 내가 엄마한테 받지 못하는 사랑을 어머님한테 받게 되니까 내 내면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조금 행복해졌어. 그래서 나 어머님이랑 아침마다 전화하는 게 너무 좋고 어머님이 나보고 좋은 말 해주시는 것도 좋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도 굉장히 힘든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소위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자만 엄청 우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들만 지극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엄마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남동생을 무척이나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고 나는 언제나 뒷전이었지.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손댈 때면 딱딱한 매를 가져와서 내 손등이 부러질 때까지 막 때리기도 했고 왜 동생 거를 먹냐고 네가 뭔데 먹냐고 하면서 내 입에 손을 넣어서 막 찢으려고 하는 그런 신용도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엄마에게 차별을 받은 기억을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항상 장모님은 처남에게만 사랑을 주고 제 아내는 종 취급을 해서 아내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스타일이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남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해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의 가정사를 듣고 안쓰러워서 보듬어 준다고 일부러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전화도 하고 며느리에게 최대한 사랑을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저와 엄마 그리고 아내 셋이서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저희의 사이를 장모님이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처갓댁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너는 애가 뭘 그리 사돈댁에 전화를 많이 하니? 거기 전화하면 뭐 떡이 떨어지니 꿀이 떨어지니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네 동생 안부나 물어라. 안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늘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매번 엄마 신경을 거슬리게 해요. 라고 하면서 대놓고 제 앞에서 아내에게 무안을 주더라고요. 처남도 옆에서 거두면서 그래 누나는 학창시절부터 맨날 곁다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 누나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제 아내를 무시하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욱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제 손을 꾹 누르고 참으라는 제스처를 취하길래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들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옥 같은 처갓댁에서 8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니 자기야, 그렇게 무시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지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야, 나도 많이 화내고 소리도 질러봤는데 아무 말도 안 통하더라고. 나도 노력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냥 체념한 거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해. 라고 하더라고요. 에휴,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집안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을지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당분간 처갓댁을 가지 말고
당신 삶에만 집중하자고 제의를 한 뒤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댁에 안 간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내는 에휴, 집에 안 가니까 너무 좋네. 엄마 연락도 잘 안 받고 동생이랑은 연을 끊다시피 사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 여보, 여보가 먼저 집에 가지 말자고 제안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먼저 눈치채서 말한 것뿐이지. 나는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인 걸 뭐. 라고 하면서 아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쯤 갑자기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수빈아, 너 돈 3천만 있으면 급하게 좀 마련해봐라. 아니 엄마,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 난 그런 돈 없지.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유도 안 말하고 그 돈을 왜 요구하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응? 뭔데? 말을 해봐. 불안하게 갑자기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니 너는 참.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해서 빨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빌리든가 해서 3천만 원을 좀 모아서 줘봐. 이번에 남서방 적금 만료해서 5천 나온다며. 내가 그거 알고 전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바로 아내는 저에게 이 소식을 말해주고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어딨어. 더 이상 그 요구 들어주지 마. 라고 저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장모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남서방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아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그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돈을 빌려보든가 하죠. 정말 이게 말하기 곤란한데 준석이가 도박하다가 돈을 날려버렸어. 걔가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뒤늦게 그걸 말했는데 1,000만 원 빌린 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천이 된 거야. 거기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아들한테 장기 털릴 준비하라고 매일같이 아들을 협박해서 애가 지금 정신병 걸리기 직전이고 아들이 잘못한 건 아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어. 그래서 남서방한테까지 내가 전화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처남이 사고를 친 겁니다. 대책 없이 부모 믿고 미래 준비도 안 하는 처남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니 저로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자기야, 처남이 그냥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약간 일수가 없고 깡패 같은 애들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놈들은 고소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돈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놈들인 것 같더라고. 나도 웬만하면 처남 안 도와주고 스스로 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시간 더 질질 끌면 이자율만 높아지고 난리 나니까 내 적금으로 급한 불은 끄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그래도 되겠어? 진짜 미치겠어. 내가 동생 때문에. 준석이 이놈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른지 난 모르겠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싫어 준석이가. 진짜 왜 그러는 거지? 그래도 자기야, 도와준다고 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아둔 돈으로 처남의 빚을 갚고 그 깡패 같은 놈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처남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고마워요 매형.
매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그 족복들한테 주먹찜질 당하고 있었겠죠. 저 이제 절대로 두 번 다시 도박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남의 그 진지한 목소리로 말한 약속을 믿었어요. 저는 처남, 이제 나이도 30이고 빨리 자리 잡아서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처남, 이젠 누구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자립해서 살길 바랄게. 라고 했습니다. 처남은 그 이후로 일자리도 구하고 잘 사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 처남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해결되면 또 줄줄이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우리 엄마가 쓰러진 거였어요. 어머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계시거든요. 아드님 되시는 거면 빨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네?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하고 미친 듯이 병원에 달려갔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 문제로 순간 기절을 한 거고 비상계단에서 그걸 뒤늦게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였어요. 정말로 너무 놀란 저는 엄마 하고 소리를 치면서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급박한 상황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아무래도 내일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저희 의료진도 이런 경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건강하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니. 현실이 아닐 거야. 정말로 이건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엄마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현실에 저는 아니라고 고개를 휘저었지만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현실이었지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위에서 제가 적었다시피 우리 엄마가 홀어머니로 살게 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내셨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해서 엄마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큰 짐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려고 엄마의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집 안에서 편지와 통장이 발견이 되었어요. 장롱 밑에 엄마가 숨겨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몸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아껴둔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조금이나마 보태서 힘든 것 없이 살았으면 하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아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통장에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사실 엄마는 본인이 몸이 아파서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거였어요. 병원에 가면 돈이 덩어리로 드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장에 모은 돈을 가져와서 편지로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저에게 쓰고 싶은 말을 쓰신 거고 그 말을 쓴 3일 뒤에 일이 벌어지고야 만 거였어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사실상 가족이 엄마밖에 없는 저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고 외치고 또 외쳐도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묵묵하게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았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님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머님 편안해지셨으니까 여보 좋은 생각만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치?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갔겠지? 분명히 그러겠지? 라고 말을 한 뒤 장례를 끝내고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충격은 많이 완화가 되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불을 지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지요. 바로 그건 장모님이었습니다. 남서방, 처남이 장가 간다고 그러네. 처남이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여자는 또 어디서 만난 거래요? 아유, 맨날 게임하고 도박하더니 이제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여자 구해서 장가 가는 거군요. 참, 매형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한대요? 글쎄, 일단 고민 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처남. 자기 인생 구실 못하는 처남이 갑자기 장가를 간다는 소식에 일단 1차적으로 놀랐고, 또 어머님이 처남 집까지 구해준다는 소식에 2차로 놀랐어요. 저는 엄마의 힘을 빌린 적 없이 혼자서 아득바득 올라온 거라서 내심 속으로 처남이 부러웠죠. 그렇게 처남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와이프와 함께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에게 장모님이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했어? 너 이번에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얘가 모아둔 돈이 있어야 말이지. 일단 애 장가는 보내야 하니까 엄마가 5억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서울 전셋값이 워낙에 비싸야지. 대출도 이것저것 당겨서 최대한 마련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가 1억 정도 보태라. 남서방이랑 합쳐서. 알겠니? 아니 엄마, 내가 내 동생 결혼하는데 돈을 왜 보태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발 하지 마.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리고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 1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저번에 동생 사채빚도 내 남편이 갚아준 거 아니야. 그놈 자식 아직 내 남편한테 그 돈도 안 갚았으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손을 벌린다고? 걔 성인 맞아? 아니 제대로 정신 박힌 성인이면 그럴 수가 없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걔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 절대 한 푼도 안 보탠다고. 라고 말하고 전화를 팍 끊더라고요. 와, 정말 어머님 남아선호 사상 심하구나. 아주 아들이 장가갈 때는 팔 걷어붙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해주시는구나. 심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부탁을 아내가 가볍게 무시하고 저희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남서방, 집에 홍삼이 좀 들어왔는데 잠깐 들러서 이것 좀 가져가게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이프와 처갓댁에 들르게 되었지요.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거 홍삼 좋은 거야. 일부러 내가 자네 주려고 빼놓은 거고 먹어봐. 진또배기 홍삼 액기 쓰니까 하시면서 즙을 한 포 잘라서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걸 제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목으로 즙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님이 자네 처남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지 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컥컥 하면서 먹던 즙을 뱉어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제가 처남 신혼집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요? 그래, 자네 청남이 잘 되어야지 자네도 좋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네 사돈 돌아가시면서 1억 유산 받은 거 알고 있네. 딱 1억이 부족한데 그 돈 처남한테 잠깐 맡긴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처남이 그 돈을 가지고 꿀꺽할 리도 없고 그 돈은 처남 아파트에 안전하게 묶여있을 텐데 같은 가족이니 좀 1억만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아낀지 아시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저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1억 유산 받은 거 전 아깝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네? 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처남 위에서 그렇게 돈 모은 걸로 알고 있을게. 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남 도박빚 3천 제가 갚아줬는데 이제 집까지요? 처남 어디 팔다리 잘렸어요? 아니면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아니면 살이 쪄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 셋 다 아닌데 왜 이렇게 어머님은 처남을 과잉보호하면서 키우세요? 적당히 하셔야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머님이랑 연 끊겠습니다.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 장모님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어디서 이렇게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거냐? 매형이 되어서 그런 것 하나 못 해주냐?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너의 새가슴 같은 아량을 보고 극대노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저는 화가 나서 처가댁에서 별 말도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저에게 문자로 친히 자네 그렇게 살지 말게나.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자네같이 성격 더럽게 살면 100% 자네 인생 망할 것이네. 라고 저주 문자를 퍼부었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내에게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아내는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또 한판 거하게 싸우고 여러모로 상황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모님까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때 외국에 있는 이모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이모가 엄마 장례식장에 오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소송 때문에 오지 못했거든요. 오면 바로 구속이 되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모가 미국에서 자기가 명의도용을 당해서 은행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내 앞에 있는 빚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간 결과 이모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모는 한국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우리 조카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언니 장례식도 못 가고 이제는 이모가 우리 조카 엄마 역할을 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 라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모는 미국에서 이곳저곳 식당 일을 하다가 마케팅 서비스 회사를 차려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꽤나 벌었는데 이제 한국에 올 수 없으니 엄마에게 도움도 못 주고 이모도 나름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했던 거였죠. 그래도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대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들기는 겁니다. 저는 누구세요? 라고 현관에 나가서 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애가 양심도 없니? 사돈 댁 유산 좀 보태달라고 했더니 아주 기를 쓰고 화를 내고 가고 내가 오늘 단판을 지으러 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드렸고 장모님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처남 안 도와줄 거야? 1억 있는 거 아는데도 안 도와줘? 어?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모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와 쌍둥이인 이모는 엄마와 얼굴이 정말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이모 얼굴을 본 장모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 라고 하면서 뒷걸음을 쳤지요. 담서방, 사돈 돌아가셨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입간까지 동행했는데 사돈이 왜 살아나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모가 그래, 내가 하도 사돈이 우리 아들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관 뚜껑 열고 나왔소다. 뭐 그리 우리 아들 돈을 탐내서 당신네 아들한테 가져다 주려고 해? 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는 거야?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죽다 살아났겠냐고. 평생 저주받고 싶어? 평생 운 안 좋게 살고 싶어? 응? 3대가 망하고 싶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영문도 모르는 어머님은 얼떨떨해서 얼굴에 겁이 잔뜩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사실 샤머니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 같은 것도 많이 믿고 되게 귀신도 무서워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장모님이 갑자기 엄마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장모님에게 뭐라고 하니까 무척이나 당황한 거였죠. 이모가 외국에 있고 아예 못 들어올 수도 있어서 아예 이모에 대한 존재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눈치 빠른 이모가 장모님이 이 모든 상황에 잔뜩 겁이 나서 쫄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근엄한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아들 도와주면 내가 봤을 때 당신 아들은 3년 안에 죽어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소? 내가 산 사람으로 보이세요? 난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야. 잠깐 하늘에 갔다가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이지. 내 눈에는 사돈과 사돈 아들의 미래가 안 보이니 더 이상 내 아들에게 한마디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때는 내가 재앙을 당신네 집안에 내릴 거야. 라고 하니까 웃긴 게 장모님 그 말에 홀라당 겁을 먹고 자네 미안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네. 잠깐 아들 앞길만 생각하느라 미안하네 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집을 나갔어요. 장모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이모와 함께 소위 한박 웃음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모 센스가 이렇게 있으세요? 아니 장모님은 진짜 엄마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줄 아시나 봐요. 니네 장모 생각보다 순수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장모라는 사람이 사위유산을 탐내니? 정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나누고 있을 무렵 장모님께서 자네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 죽은 줄 알았던 사돈댁이 왜 내 앞에 있어? 설명을 좀 해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장모님이 잔뜩 쪼셨구나. 얼마나 놀라셨으면 이렇게 문자로 벌벌 떨면서 답까지 보냈을까 싶었어요. 저는 가볍게 그 문자를 무시하고 이모랑 다정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저희와 함께 공감대를 쌓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을 무렵 이모와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쪽 앞에서 장모님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모는 제 손을 턱 잡으면서 왜 숨으려고 해? 그러지 마. 당당하게 사돈댁에 맞서. 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 다가온 장모는 가까이서 보니 사돈이랑 얼굴이 많이 다르네. 어디서 비슷한 사람 데려와서 사람을 놀래켜? 말도 안 되게. 아우, 그때 심장이 얼마나 놀랐던지. 유산 안 주려고 아예 생난리를 치는구나, 네가 정말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주는 게 그리 싫더냐? 라고 말을 한 순간 이모가 장모님 팔을 턱 잡고 뒤로 꺾는 겁니다. 장모님은 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시장 바닥에서 제압당했어요. 이모는 사돈, 우리 언니 이야기 함부로 입에 담지 마. 그리고 내 조카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당신 사돈이랑 쌍둥이 언니야. 알겠어? 당신 주의 미디어 센터 알지? 당신 아들 취업한 회사. 라고 하니 장모님은 주의 미디어 센터는 왜? 빨리 이 팔 놓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낑낑댔어요. 이모는 거기 사장이 내가 미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 힘든 미국 생활 함께 이겨내서 동지애도 있고 서로 꼭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는데 당신 아들처럼 인생의 대소사를 부모에게 맡기고 어려운 일은 뒤처리 부탁해달라는 직원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야겠네. 어디서 자기 신혼집 구하는데 엄마한테 부탁해서 매형 유산을 뽑아먹으려고 해? 미친 게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그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안 되겠네. 당장이라도 그 사장님에게 전화해야겠어. 라고 말한 순간 어머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네요. 아니, 내 아들 직장만큼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똥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더라고요. 그때 이모가 시원한 한 방을 날린 거죠. 사람 봐가면서 권력 봐가면서 이렇게 행동해왔어? 정말 구제불능한 어른일세. 앞으로 우리 조카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아들이랑 차별하지 마. 그리고 조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 3천도 당장 갚아.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장모님은 알겠으니 우리 아들 사장한테만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장모님이 벌을 받은 거죠. 너무 놀란 나머지 저희 앞에서 떠나다가 장모님이 스스로 치마를 밟고 그 롱치마가 쭉 찢어지면서 가랑이가 쩍 하고 벌려졌어요. 그런데 웃긴 게 팬티가 5만원짜리 그림이 박혀있는 사각 팬티였습니다. 아들 신혼집 돈 모으려 그런 팬티를 입은 거였고 옆에서 지나가던 꼬마가 "우와, 저 할머니 돈 팬티 입었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순간 그 시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장모님 팬티를 보면서 빵 터져 웃었네요. 장모님은 완전히 망신을 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그 시장을 빠르게 벗어나게 되었고 저 멀리서도 5만원짜리 팬티가 보이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뛰어가셨네요. 그렇게 이모가 엄포를 내니 장모님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전화를 하지 않으셨고 처남은 바로 저에게 3천만 원을 갚았네요. 돈이 있으면서도 자기 돈 아까워서 돈 안 갚았던 처남의 인생을 보니 정말 더더욱 처가댁과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내에게 차별을 하는 처가댁에게 한 방 시원하게 날리게 되었고 지금도 처가댁은 저에게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온 이모 덕분에 아주 지옥구덩이 같은 처가댁 관련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네요. 이모에게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맘이네요. 이렇게 글을 써보니 더더욱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운 마음을 추스르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